반갑습니다. 벌써 진짜 12주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엊그제 만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또 강의가 이렇게 찾아왔네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좀 했죠. 자동적인 생각도 우리가 한번 다뤄봤고, 또 부탁하는 거 그것도 한번 해봤고, 또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것들도 한번 해봤고, 또 우리가 아이들한테 느끼기 싫은 감정들, 또 죄책감 이런 것도 좀 다뤄봤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다뤘던 것 중에 바로 요 전주에 있었던 감사도 참 저한테는 인상 깊었던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 주 동안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자녀들하고 평가자의 입장에서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리고 같이 어떻게 살아가는 동반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렇게 감사를 주고받을 수 있었던 한 주가 됐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제 아들을 키우면서 일을 했었던 엄마라서 참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아이한테 그 아픔은 주지 말자 그런 엄마가 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많은 아픔을 준 것만 같아가지고 그게 참 몹시 괴롭고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한테 좋지 않은 건 주지 말자 하는 그 마음속에는 어떤 행동들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 제일 해주고 싶었던 기본적인 행동은요. 아이가 학교 끝나고 오면 항상 집에 있어주는 엄마였었어요. 근데 그걸 못했어요. 그걸 못했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최소한 이제 기본적인 건 못했으니까 최소한 아이가 아플 때만큼은 곁에 있어주자 그랬거든요. 그것도 때로는 못했어요. 강의를 하거나 약속이 딱 잡혀있는 경우에는 아이가 한 번은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그 탈수 증상이 와가지고 말도 못할 때였었는데 5살에서 6살 고 남짓했었는데 탈수 증상이 오니까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애가. 근데 저는 밤새 일을 하느라 그 아이가 등 뒤에서 탈수 증상이 온지도 모르고 계속 일을 하고 있었고 아이가 소파에서 툭 떨어졌는데 그제서야 저를 이렇게 팔을 툭 치니까 그제서야 알았어요. 얘가 뭐가 이상하구나. 그래서 막 고개를 두들기고 얼굴을 이렇게 막 보였는데 얼굴이 허옇게 질리더니 그래서 얘가 이러다 이거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확 들면서 새벽에 이제 대학병원으로 막 응급실로 가는데 제가 막 펑펑 울면서 귀에다 대고 막 사랑한다고 들리니? 엄마 말 들리니? 엄마 너무너무 사랑해.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얘가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일단은 살았구나. 그런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렇게 미안할 수가 없대요. 그걸 좀 항상 간직했어요. 더 좋은 엄마가 되는데 그냥 온데간데 없어지죠. 그런 기억은 금방. 그래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그 다음날 저는 아침에 9시에 강의가 있었어요. 근데 아침 6시에 엄마 안 가면 안 되냐라고 이제 막 붙잡는데 그거를 놓고 딱 돌아서서 나오는 그 제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그때 굉장히 깊이 나는 좋은 엄마가 아니다. 그 생각이 굉장히 깊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고 아이를 보려고 하니까 마음이 또 엄청 지옥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했냐면 왜 내가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하게끔 얘가 행동하는가에 제가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가 이것만 했어봐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나 하는 그 책임 회피적인 발언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관계가 때로는 멀어지고 또 단절되고 아이에게 아픔을 줄 수밖에 없었고 저 역시도 제 마음속 어딘가에선 양심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또한 또 마음이 불편했었고 이런 갈등과 내적인 갈등과 그리고 상호적인 아들과 제 사이의 갈등을 경험하면서 살아온 지난 한 16년이 아니었나 이제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저보다 더 선배가 되신 아이들을 더 크게 성장시키는 엄마들, 부모님들도 계신가 하면 또 우리의 방송의 취지처럼 좀 더 육아적이고 이게 저보다 사춘기 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둔 엄마들도 이제 많이 보실 텐데 오늘 주제는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엄마니까라는 주제를 한번 잡아봤어요. 우리는 모두 좋은 엄마가 이제 되고 싶었죠.
계획을 해서 아이를 낳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또 계획하진 않았지만 또 결혼을 해서 허락하셔서 이렇게 갑자기 아기를 가졌네 하면서 이러다가 애가 배가 점점 부르네. 그러다 보니까 애가 나왔네. 뭐 이렇게 엄마가 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 제가 한 교회에서 그 예비 부부 특강을 하고 거기 보니까 예비 부모 교육부터 이렇게 쫙 있는 걸 보면서 전 한 번도 그런 교육을 못 받아봤거든요. 그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아이한테. 내가 저런 교육을 미리 좀 알고 준비할 수 있었더라면 내가 좀 다르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들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면 엄마들은 참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아요. 특히 첫째 아이를 키울 때. 정말 좋은 엄마가 되고 싶고 얘를 잘 키우고 싶고 그리고 좀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나처럼 내가 겪었던 아픔은 내가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으로 키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점에 가면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렇게 육아서를 샀어요. 근데 육아서를 보면 볼수록 저는 더 혼란스러웠었어요. 어떤 책에서는 애는 때려가면서 또 키워야 된다 하시는 또 육아서도 있었고 절대로 폭력은 안 된다 하는 육아서도 있었고 뭐 어떤 경우는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모두 다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 분들의 어떤 충고와 조언이 담겨있는 아주 내용이 좋은 육아서였지만 제 아이한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고 막 그렇게 힘든 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내 아이한테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또 무너지고 얘는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는데 왜 얘는 이렇게 내가 똑같이 했는데 이렇게 안 되는가 그러면 또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결심을 했는데요. 그 후로부터는 인생이 조금 편안해졌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난 좋은 엄마가 되겠다는 생각을 관둬야 되겠다. 난 좋은 엄마 안 될란다. 그 생각을 좀 접었어요. 좋은 엄마가 안 돼야겠다. 왜냐하면 나도 이 모든 게 처음이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고 있다는 걸 내가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나는 위로받을 곳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모두 실수하고 무너지고 때로는 좌절하는 엄마라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한 엄마가 아이가 이제 4살이 됐는데 이 아이가 3살 때 둘째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4살이면 자기가 밥도 먹을 수 있고 양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인생의 어떤 계단을 4개를 올라갔다고 쳤는데 지금 이제 딱 태어난 동생처럼 한 3스텝 정도는 확 내려온 것 같이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행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양치도 하면은 엄마한테 칫솔을 준대요. 자기 닦으라고. 그리고 밥도 먹으면 숟가락을 엄마한테 주고 자기도 동생처럼 먹여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너무너무 그게 힘들어가지고 첫째한테 너는 왜 다 큰 애가 4살인데 너 왜 다 큰 애가 이렇게 엄마를 힘들게 해? 너 왜 이렇게 엄마를 힘들게 하냐? 너 때문에 엄마가 살 수가 없어 하면서 아이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나서 아이가 엄마 내가 잘못했어 하면서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잠이 들었고 둘째도 잠이 들었고 남편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마구마구 정말 수도꼭지 열린 것 같이 터지기 시작해가지고 아이들이 깰까봐 그냥 울지도 못하고 베개에다 머리를 박고 그렇게 소리내서 울었대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이렇게 많이 울었었던 때가 있었나 싶을 만큼 펑펑 울고 났다는 거예요. 근데 울고 나니까 조금은 후련해지더래요. 뭐가 하나도 해결된 건 없지만 뭔가 조금은 후련해지더래요. 그래서 그때 알았대요. 때로는 내가 위로와 공감이 필요하구나. 내가 너무 지쳐 있었구나. 관점을 자기한테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엄마니까 해야 될 첫 번째 일은요. 나에 대한 관점으로도 돌아올 수 있어야 된다. 자녀한테 뭐를 해줘야 되지? 먹을 시간 됐네. 밥을 먹여야지. 씻길 시간 됐네. 씻겨야 되지. 계속 다른 쪽으로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 우리는 지쳐요. 우리가 12주 교육하면서 한번 그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에너지에 총량이 있다. 근데 우리가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쓰고 있다면 내 아이를 위해서만 내 에너지를 다 쓰고 있다면 우리는 나한테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지쳐요. 그래서 내가 먼저 행복해지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 엄마가 한 말처럼 행복한 엄마, 내가 좋은 엄마가 되지 않기, 나한테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을 내려놨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나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공감받고 위로받아야 된다. 만약에 누구도 해줄 수 없다면 내 스스로 그걸 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제가 꼭 얘기하고 싶고요.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요 얘기는 이제 역할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동안은 전업주부였었고, 아이가 5살 이후부터는 이제 워킹맘이 된 사례인데, 어떤 엄마들은 아기 낳고 진짜 한 1, 2주일 있다가 그냥 바로 복귀되는 엄마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워킹맘의 삶을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일을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서 그냥 딱 바로 일을 그만두시고 또 평생을 나는 전업주부로서 우리 아이들을 육아를 전담을 하면서 또 이렇게 살아야겠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삶의 입장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저희가 다루고 싶은 게 이제 워킹맘, 일을 하시는 엄마들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워킹맘한테 아이들한테 제일 미안한 게 뭘까요? 워킹맘들이 아이들한테 제일 미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시간이에요, 시간. 아침에 바쁘니까 빨리 해, 빨리 밥 먹어, 엄마 늦었어, 계속 재촉하게 돼요. 왜냐면 그 시간에 맞춰서 안 가면 안 되니까. 엄마가 밥 똑바로 먹으라고 했잖아, 꼭꼭 씹으라 그랬잖아, 물 마셔야지, 야 인사하고 가야지.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뭘 한 건지 몰라요. 내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건지 그냥 말을 짓거리고 있는 건지 자기도 혼란이 와요. 그렇게 가는 운전대를 딱 잡고 이제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합니다. 차는 막혀요. 아침부터 이제 애는 유치원 버스를 잘 탔을까? 그리고 나서 또 회사에서 카톡이 막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복잡해져요. 마음이 복잡해져요. 회사 갔어요. 회사에서 좋은 일만 있어요? 그렇지 않죠. 뭐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 사건들, 상황들,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돌아올 때, 그리고 집안에서 그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애가 유치원 올 시간인 것 같아요. 또 그 신경 쓰죠. 애가 밥은 먹었나? 또 신경 써요. 그러다 가끔 전화 와요. 어머 나 어떡하니? 우리 애가 그냥 캉 버리박아가지고 그냥 피가 나네. 그럼 그때부터 일 그냥 모두 스탑돼요. 갈 수는 없어요. 눈치는 보죠. 간다고 말을 할까 말까? 간다고 뭐라 그럴까? 회사 생활 엉망이에요. 그리고 나서 몸은 녹초가 되어 있죠. 회사에 있으면서 계속 집안일 걱정하고 애 걱정하고. 그래서 집에 딱 돌아오면 집이 어때요? 집은 엄마만 기다렸어요. 네, 아이들은 숙제했니? 아직 안, 이제 하려고. 이제까지 안 하고 뭐 했어? 엄마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그 집에 오면서 또 회사에서 밀린 일들, 집안일 생각하냐 못했던 일들 또 갖고 오잖아요. 워킹맘의 가장 큰 고민은요, 시간이에요. 시간. 내가 아이하고 충분히 같이 있어줄 수 없는 이 시간. 그래서 어떻게든지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주말에 정말 좋은 엄마가 되려고 시간 많이 내서 나가서 싸우고 들어와가지고 너무 괴롭다라는 말하는 엄마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워킹맘들, 저를 비롯한 워킹맘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양이 아니라 질이다. 그 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었어요. 너무 몸도 피곤하고 힘든데 왜 그런가 보니까 거기에는 절대적인 일의 양도 있었지만 제 의식이 어디에 가 있었느냐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는 일을 할 때 마음은 어디가 있죠? 집에 가 있어요. 근데 집에서 아이랑 있을 때 또 마음은 어디가 있죠? 또 일에 가 있어요. 이 두 가지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도 그 질을 다르게 보낼 수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었어요. 때로는 모든 게 완벽하지 않죠. 저도 그래요. 일을 하다 보면 요거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지금은 아이랑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미련을 내려놓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이 있는 곳에 내 의식이 있는 연습이 아이하고 그 질적인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을 때에는요, 내 일을 잠깐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내 핸드폰 잠깐 꺼놓을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무음으로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는다면 아이랑 있는 시간이 몸만 있는 거지 절대 마음은 그 아이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들이 그 놀이치료를 받았을 때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었어요. 어머니, 30분은 어떤 조언도 하지 마시고 아이가 해달라는 놀이를 해주세요. 그게 아이의 정서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말을 듣고, 아니 내가 얘랑 주말이면 24시간 있는데 무슨 30분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한번 해봤어요. 30분 동안 핸드폰을 딱 끄고, 가누나 우리 뭐 할까? 그럼 이제 아이가 레고랑 뭐 이런 걸 들고 와요. 그래 하자. 근데 30분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조언과 바른 말을 하고 있는지. 이거 이렇게 끼면 안 되잖아. 설명서 봐야지. 설명. 왜 네 맘대로 해? 그러니까 모양이 틀렸잖아. 넌 그렇게
망할 줄 알았어. 망할 줄 알았어.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30분 동안 내가 정말 질적으로 이 아이하고 같이 있어준다는 게 뭔가. 그리고 30분은 가능한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구별했으면 좋겠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아이한테 미안하죠. 근데 미안해하는 대신 아이들이 크면 엄마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랑스러워도 해요. 우리 엄마 멋있다. 우리 엄마 일한다. 워킹맘이 또 다 미안할 일은 아니죠. 그래서 내가 너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힘들게 일한다라는 말은 우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 엄마는 일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참 좋아. 엄마가 일을 할 때 이런 게 잘 될 땐 되게 보람을 느껴. 엄마가 일을 함으로써 누군가가 이렇게 행복해지는 걸 보면 엄마가 되게 뿌듯해.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너 때문에 일한다는 말 대신 엄마가 일을 하면서 행복한 것들을 아이한테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아는 거죠. 일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은 보람도 느끼고 행복도 느끼는구나. 그리고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아이한테 얘기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자면 선행돼야 되는 거는 자기가 자기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성취감이라든가 의미를 발견해야만 그게 가능하겠죠. 그건 어떤 일이든지 가능해요. 내가 우리 대표님처럼 사람들의 피부와 이런 아름다움을 책임지고 있다면 엄마한테 왔다 돌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반짝반짝한 얼굴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 엄마가 정말 보람이 느껴져. 엄마가 이 방송을 하는데 이 방송을 듣고 또 많은 엄마들이 그 아이들이랑 잘 지낼 수 있도록 엄마가 돕고 있는데 그걸 생각하면 엄마가 너무 즐거워. 또 하고 싶어. 엄마가 이 일을 하면서 느끼고 있는 어떤 즐거움과 보람을 아이한테 엄마가 바빠서 미안해. 너 때문에 엄마가 일하는 거야. 이런 말 대신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를 꼭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전업주부. 그러니까는 전업주부라는 말보다는요. 아이를 내가 일을 단념하고 아이하고 그 시간을 온전히 있기로 선택한 우리 엄마들 있잖아요. 저는 우선 존경을 보내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없었고 그러나 하고 싶었던 그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이 들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독박육아라고 불리는 그 하루 24시간 종일 애 옆에 붙어 있는 게요. 행복할까요?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해야 되거든요. 정말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네. 왜냐면 사람의 에너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고갈되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다양성을 좋아해요. 요거를 보면 요것도 먹고 싶고 또 요거 먹으면 어느 날 다른 거 먹고 싶지. 그죠? 사람들은 그리고 항상 비 오는 날만 좋아하지 않아요. 비 오는 날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내내 비만 와봐요. 지겨워요. 해도 떠야 되고요. 그리고 바람이 부는 날이 좋을 때도 있지만 아주 태양이 강렬한 그 막 온몸이 타는 것 같이 뜨거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연을 주셨잖아요. 다양성 속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느껴요. 그런데 아이하고 매일매일 돌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그 즐거움이거든요. 그래서 아이하고 느끼는 즐거움도 좋지만 저는 엄마들이 만약에 내가 24시간 독박육아를 하는 엄마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자신만의 온전한 시간을 만들자.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친정 부모님한테 부탁을 하든 아니면 남편이 돌아오면 남편한테 조금 부탁을 하던 이웃집 엄마랑 좀 사귀세요. 그러면 이웃집 엄마랑 사귀어서 1시간씩만 좀 서로 봐주기로 하고 그 1시간 동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책도 하든지 나를 위해서 조용한 데 가서 커피를 마시고 책을 보고 내가 좋아하는 이어폰에 음악을 들으면서 산책을 한다든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은 내가 아이하고 잘 보낼 수 있는 에너지와 자원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애랑 붙어 있을 때 우리가 하는 실수는요. 아이한테 되게 짜증을 잘 내게 되잖아요. 그리고 별거 아닌데 짜증내고 후회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이가 예를 들어 숙제를 안 했어도 내 기분이 좋으면 어때요? 좀 잘 넘어가죠, 솔직하게. 근데 내가 너무너무 지쳐있고 애가 숙제를 안 하고 있으면 어때요? 굉장히 아주 그냥 날이 쓴 목소리가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거는 결국 뭐냐면 내 에너지가 남아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거든요. 우리가 공감 배웠잖아요. 아이들이 유치원 갔다 와가지고 막 얘기해요. 엄마 나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떻게 하면 공감을 잘하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에너지예요. 엄마가 공감을 할 의도와 에너지, 정신적인 에너지가 있느냐. 그게 없으면은요 어떤 말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바빠 빨리 얘기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이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첫 번째 내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 시간 동안 내가 나를 먼저 돌봐야 된다. 그 얘기 꼭 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요. 제가 그 아이를 좀 일찍 낳아가지고 아이를 낳았을 때가 25살이었었는데 친구들이 다 사회인이었었어요. 근데 애를 낳으니까 그렇게 우울한 거예요. 산후 우울증이 저한테도 심하게 왔는데 제가 4월 달에 낳아가지고 그 옛날식으로 그 몸조리를 해가지고 21일 동안 머리를 못 감았어요. 그 3, 7일 동안 양치하면 안 된다, 머리 감으면 안 된다. 저희 엄마가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보자기를 쓰고 제 머리 냄새 맡기 싫어가지고 보자기를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베란다를 열어보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깨끗하고 예뻐 보이는 거 있죠. 그리고 친구들이 전화 오는 거예요. 뭐 소개팅을 했네, 뭐를 했네. 그렇게 부럽고 막 우울해지기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요, 제가 많은 엄마들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많이 또 행복한 아이들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거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뭐냐면 헌신하는 엄마는 분명히 있었더라고요. 그 헌신이라는 말의 그 사전적인 의미는 제가 말하고 싶지 않고, 그 헌신이라고 하는 엄마의 정의는,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뭐냐면 아이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고, 아이가 웃을 때 같이 웃어주고, 아이가 울 때는 같이 마음으로 슬퍼해주고, 우리 로마서에 나오는 그 구절처럼 아이가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해주고, 아이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주고, 아이가 한 스텝 걸어나가면 저 앞에 나가서 질질 끌고 가는 엄마가 아니라 아이가 한 스텝 나가면 그 한 스텝만큼만 가서 아이가 보지 못하는 걸 때로는 봐주고, 아이한테 조심하라고 말해주고, 딱 그 정도의 선에서 같이 머물면서 살아가는 엄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전업, 내가 살림을 담당하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때로는 저 친구들을 보면 너무 잘 나가잖아요. 정말 나도 저렇게 정말 예쁘게 차려입고 나가면 나도 아직까지 커리어를 살릴 수 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겠지만, 행복한 사람은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에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그것을 선택했다면 나는 거기에 온전하게 힘을 쓰는 거죠. 그리고 나는 많은 시간 아이의 웃음을 볼 수 있고, 더 많은 시간 아이와 함께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아이와의 추억이 많겠죠. 그것을 그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엄마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보상될 수 없는 가치로운 일이고, 또 저는 할 수 없었지만 그것을 해내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존경해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자기한테 없는 부분을 부러워하죠. 없는 부분을 부러워해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사실 독박육아 엄마들이에요. 진심이에요. 정말 부러워요. 그리고 제가 4년이라도 그렇게 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죠. 그때 정말 행복했었거든요. 불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하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일을 시작한 거였는데, 그래서 저는 아이하고 내가 아이를 육아에 담당해서 키우기로 결심했다고 하는 그 엄마들의 삶을 축복하고 존경하고 또 응원하고 싶어요. 마지막 하나를 다루고 싶은데요. 우리가 엄마로서 해야 되는 첫날 기억하시죠? 우리가 대화를 배우는 목적은요, 나하고의 관계를 잘 지내기 위해서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와의 관계도 정말 잘 지내기 위해서다. 근데 이 두 가지 목적이 아니라 세 번째는 내가 다른 아이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니까 꼭 놓치지 않아야 될 하나는요, 내 아이 친구들이나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들과의 관계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며칠 전에 한 남자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 교육생이었는데, 친구가 자기 딸이 지금 중2래요. 근데 그 집안에서 그 친구네 집이 되게 친한 집이었는데 부모님이 안타깝게도 이렇게 헤어지게 되셨어요. 그래서 오빠가 하나 있는데 오빠는 다 컸고, 군대 갈 정도로 다 컸고, 자기 딸 친구는 중2고, 얘는 아빠랑 살아요. 오피스텔 같은 데서 산대요. 근데 자기 딸이 금요일만 되면 자꾸 그 집 가서 자고 온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보내줬대요. 친한 친구고 어려서부터 알던 애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싫어지기 시작한 거여서 왜 싫어지셨는지 물어봤더니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들끼리 있는 집이라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좀 걱정이 되는 이유가 가장 크고, 두 번째는 물론 그 부모를 내가 싫어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된 가정 속에서 좋지 않은 걸 배워올까 봐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아이의 행동을 볼 때 좀 어떤 것이 가장 걱정되세요? 그러니까 아이를 좀 보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네. 그리고 아이한테 좀 옳은 걸 잘 가르쳐 주고 싶으시고 부모로서 안심하고 싶으신 거죠? 그랬더니 아,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걔랑 놀지 못하게 하려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금요일 날 혼자 자면 그 아이는 어떤 마음일까요? 그랬더니 아, 외롭겠죠. 그리고 부모님도 그리울 거고 많이 힘들겠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아이를 금요일마다 선생님 집에 초대하는 건 어때요? 그랬더니 저희 집에요? 네. 아내한테 협조를 구하셔야겠지만 아내분께서 만약에 좋다고 하시면 그 아이를 혼자 두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딸도 보호할 수 있고요. 안전하게. 여자애들 둘이 있는 것보다 보호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아이도 혼자 자면 외로우니까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잘 수도 있고요. 더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선생님의 따님이 아빠가 이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아빠가 이 나와 나 친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아내는 좋아할 거래요. 그리고 저도 좋대요. 근데 그 생각을 전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못했을까요? 그 아이도 내 자식이라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도 내 자식처럼 생각한다면 누구나 그 아이를 거기 혼자 두진 않죠. 그죠?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자식을 그냥 혼자 자게 두겠어요? 당연히 오라고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오라고 해서 같이 얘기 나누시고 어떤 것이 힘든지 고민도 들어주시고 밥도 먹으시고 그냥 가족처럼 그날 하루라도 그 아이한테 사랑을 좀 주세요. 그러면 그걸 누가 보고 배울까요? 내 딸이 그걸 보죠. 내 딸이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해가 아니라 우리 아빠는 나도 사랑하고 내 친구들도 다 아껴줄 수 있는 분이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어릴 때는 여러분 아이들이요 엄마가 친구만 이뻐해 질투내요. 그런데 커가면은요 자기 친구들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부모님들을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몇 가지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엄마로서 살 때 좋은 엄마라는 생각에서 약간 벗어나서 내가 좀 행복한 엄마가 되자. 내가 행복한 엄마가 되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워킹맘하고 우리 독박 육아를 하는 우리 엄마들을 조금 구별해서 나눠봤는데 워킹맘이라면 시간의 양보다는 우리가 질로 좀 같이 있어주자. 잠깐이라도. 온전히 그 아이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일을 하면서 나한테 느끼는 보람과 즐거움을 얘기해주자. 미안해, 너 때문에 일하는 거야 이런 말 대신 엄마의 즐거움을 이야기해주자. 그래서 엄마도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아이한테 좀 가르쳐주자. 그리고 또 내가 우리 아이하고 같이 계속 있는 엄마라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신경 쓰자. 내가 엄마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는 나만의 온전한 시간을 어떻게든지 우리도 좀 만들자. 그 시간이 내 아이하고 내가 아이를 버리거나 아이한테 관심 없는 시간이 아니라 더 잘 지내기 위한 준비하는 시간인 것을 우리가 꼭 의식하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 한 아이를 온전하게 키워내는 일이 이 세상에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로. 그렇죠? 그런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인식시켜주자. 그 두 가지 얘기했고요. 마지막 하나는 내 아이하고만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를 둘러싼 다른 아이들과의 관계까지도 내가 잘 고민해서 얘기해주자. 그래서 하나의 마지막 사례는요. 어떤 엄마는 초등학교 저학년 딸, 이 마지막 내 딸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주변까지 생각하는 엄마는요. 준비물을 사줄 때 꼭 2개씩 사서 넣어준대요. 그래서 얘기한대요. 학교에 가면 준비물 안 갖고 온 친구가 있을 수도 있지 그 친구한테도 나눠줘 라고 얘기하면서 2개씩 넣어준대요. 뭐 그거 해봐야 얼마 들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아이가 될 거고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는 우리 아이를 꼭 도와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적이었었어요. 오늘 또 우리 엄마됨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주실 두 선생님 모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엄마들을 위한 라디오 맘스라디오 운영하고 있는 김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인이자 뷰티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스파넬 이민아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태연 선생님 어떻게 네, 보셨어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역시 마지막에 또 마음을 콱 울리시네요. 여기 이제 처음부터 들으신 분이 좋은 엄마가 돼야지 했는데 정말 우리가 좋은 엄마가 돼야 되는 이유는 우리 아이만 잘 키우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을 다 아우르는 좋은 엄마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딱 들었고요. 또 저는 워킹맘으로서 아이한테 참 미안할 때가 좀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집에 와서 엄청 서럽게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제 학기 초에 이제 키즈 카페 학부모 참여 수업이 있었는데 제가 그날 너무 방송 중요한 생방송이 있어서 못 갔어요. 못 갔더니 엄마만 안 왔다고. 왜 키즈 카페 와서 우는데 너무 전 귀여워서 막 웃었어요. 그때 제 반응 보고 더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자들랑 같이 울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미안해서 아무리 말로 해도 얘가 너무너무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 근데 평소에 엄마랑 키즈카페 가잖아. 근데도 그날 다른 친구들 다 왔는데 나만 안 왔어.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지나갔는데 어느 날 어린이집 앞에 선생님들이 사진을 쫙 붙여놨어요. 작년에 활동 사진. 근데 그 작년에 제가 갔었거든요. 가서 우연히 제 사진 찍힌 거예요. 막 우연히 이렇게 찍힌 것도 아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진 찍혔는데 혜연이가 그거 보더니 엄마 키즈카페 왔었지? 하면서 그때는 못 왔지만 그래 내가 갔었잖아 너 어렸을 때 했더니 엄마 왔었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느끼는 게 역시 사진이 남는구나. 그래서 워킹맘들은 매일매일 같이 못 놀아줘도요 주말에 사진 많이 찍어갖고 좀 붙여놓으면 나 너랑 같이 시간을 오래 보내고 있다. 인증샷을. 엄마는 항상 너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좋은 방법이네요.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게 굉장히 좋구나. 최근에 제 친구가 승무원인데 그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이모님 딸이 되고 싶다. 돌봐주는. 왜냐면 그 이모랑 더 오랜 시간 있으니까. 오랜 시간 그래서 그럴 때는 사진을 쫙 붙어라. 사진을? 네, 엄마가 쉬는 날 쉬지 않고 너랑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진 강추합니다. 좋은 방법 같은데요? 네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학예회에 잘 참여 못하고 아플 때 같이 못 있어주고, 그러니까 즐거운 일을 같이 즐거워해주지 못하는 것도 가슴 아프고, 또 아이한테 슬프고 아픈 일에 같이 못 해줄 때는 뭐 그야말로 정말 너무 이제 괴롭죠. 네. 사진을 생각을 못했네. 그걸 좀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대표님 어떠셨어요? 네, 저도 이제 워킹맘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늘 고민이 아이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거에 대한 미안함이 있는데, 진짜 내가 생각을 해보면 저녁에 돌아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때에도 저도 늘 핸드폰을 옆에다 두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이 저 핸드폰 좀 갖다 버리시라고. 가만 생각해보면 그때는 야 이거 비싼 걸 이걸 왜 갖다 버리 이렇게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짧은 시간인데 엄마가 자신들한테 집중해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다른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였을까. 내가 좀 아이들과 있는 30분이라도 정말 핸드폰 딱 내려놓고 엄마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엄마가 오늘 하루도 너희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 줄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이러한 집중을 해주면 훨씬 더 아이들한테 좋을 것 같은데 그 있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좋겠지 하고 그냥 저는 또 제 바쁜 일 하기에 급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과 있는 시간에는 진짜 좀 핸드폰 내려놓고 최대한 집중해서 아이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이런 에스테릭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엄마들이 어떠한 얘기를 하시냐면 저 애 낳고 몸 다 망가졌어요. 진짜 피부도 너무 안 좋아졌고 몸은 이렇게 부럽고 진짜 배. 삭신 쑤시고 뭐 배도 나왔고 다 늘어나고. 너무 막 우울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럼 얘기를 하죠. 아니 엄마가 너무 중요한데 그러면 좀 와서 마사지 좀 받고 관리 좀 받으세요. 지금 몸 너무 안 좋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받으셔야 돼요. 점점 불어가고 있어요. 근데 공통점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바꾸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 근데 제가 아니 하루 종일 그렇게 아이와 함께 있고 또 봐주시는 친정엄마도 계시는 것 같고 뭐 이모님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일주일에 나를 위해서 2시간 못 빼냐. 근데 엄마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위해서 마사지 받는 시간이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죄책감이 막 생긴대요. 이렇게 피터머리 같은 아이가
그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마사지를 받아? 너무 마음이 미안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강의 들으면서도 더 느꼈던 게 뭐냐면 엄마들이 정말 건강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또 우리 자녀의 양질의 뭔가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엄마들이 힐링이 돼야 되는데 엄마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구나. 내가 무조건 아이 옆에 있어 줘야지만이 아이를 위해서 최고의 육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이번 기를 통해서 엄마들이 좀 나를 위한 시간을 반드시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쵸. 생각이 들었어요. 참 필요한 시간인 네. 것 같아요. 아까 그 핸드폰하고 관련돼서 요즘에 그 언론 투게더라는 얘기가 있어요. 언론 혼자잖아요. 근데 투게더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다 핸드폰 하고 있죠. 네. 같이 있지만 이렇게 그리고 커넥티드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한번 핸드폰 보면 카톡으로 들어가도 지금 단톡방이 몇 개예요. 뭐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절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그 질문을 던졌을 때 당신의 삶이 힘들고 외로울 때 당신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지수는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주변에 보면 사람은 많은데 내가 당장 힘들어가지고 누구 연락하려고 한다면 또 그런 사람도 마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다 단절되어 있는 삶, 같이 있지만 혼자 있는 삶, 이게 이 우리의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가 또 겪게 되는 아픔이 아닌가 싶은데 가장 좋은 건 우리가 서로를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터치 만지는 거, 표현하는 거. 대화에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말의 내용만으로는 전달되는 것들은 7%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는 거, 그리고 목소리의 어떤 톤들, 그리고 안아주는 거, 이런 게 97%예요. 그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아이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그 잠깐이라도 이 핸드폰은 꺼놓거나 아니면 그냥 충전기에 꽂아놓고 방문을 닫아놓는 게 중요해요. 이게 옆에 놓고는요, 절대 아이한테 집중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있는 한. 왜냐면 우리도 이게 뭐라고 할까요? 그 습관이 돼버린 거죠. 이 새로운 습관을 익히기 위해서는요, 다른 어떤 행동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게 되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워킹맘들한테는 고한 30분이라도 핸드폰 꺼놓기, 이거 정말 강추합니다. 그러면 이제 포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다른 행동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냥 단념해버리는 거죠. 저는 이제 핸드폰 끄는 거랑 비슷하게 그 엄마 모드를 좀 꺼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엄마가 되잖아. 그럼 이제 엄마 모드로 계속 살고 있어서 엄마 모드 끄는 게 너무 어색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사지 받는 것도 그렇고 내 옷 사는 것도 너무 아깝고 이거 사느니 차라리 고기를 좀 좋은 걸 사든지 콩나물을 더 사든지. 예, 그 엄마 모드 끄는 게 너무 안 돼갖고 잠깐 꺼놓으면 이제 여자 모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맨날 아기띠 좀 벗어버리고 처음엔 좀 어색해. 어머 나 이렇게 혼자 다녀도 돼? 다녀도 돼? 그러다가 시간 되면은 어머 나 애가 있었지 좀 까먹을 정도로 근데 가끔씩 이렇게 엄마 모드 끄고 이렇게 오늘도 방청하러 오셨는데 좀 뭐 박물관도 가고 혼자서 가고 그림도 혼자 보러 가고 영화도 혼자 보고 팝콘도 막 마음껏 먹고 여자 모드로 하고 집에 오면 애가 그렇게 예뻐. 맞아요. 그렇게 예뻐. 나 이제 막 마음껏 하고 왔는데 애까지 있는 거야. 너무 예쁜 애까지 있는 거야. 너무 예쁘고 네 너무 사랑스럽고 더 꼭 끼얹게 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너무 엄마 모드로만 살면은 지치고 힘드니까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씩은 좀 꺼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네, 거. 네, 네. 내가 딸인데 이러면 안 돼. 내가 엄마인데 이러면 안 되지. 뭐 내가 여동생으로서 이래야지. 이런 것들 좀 잘 내고 네, 온전한 네. 나로 돌아가는 네, 거. 우리 처녀 때 그때 그쵸. 예, 좀 대학로도 막 좀 거닐고 정처 없이. 최근에 제가 아는 엄마가 길 가다가 헌팅을 당한 거야. 어머나. 그랬는데 당연히 명함가 너무 잘생긴 사람이 뒷모습 보고 자기 너무 요거 위험한데. 너무 자기 스타일이라고 명함을 줬다는 거. 저 결혼했어요. 안 받았는데 그걸 든 엄마들이 부럽다. 그러니까 너무 기분 좋잖아, 영웅이 진짜. 됐고 그 사람이랑 명함을 받든 뭐 연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아직 살아있다. 그렇죠, 나 아직 그걸로 그 엄마가 완전 얼굴이 폈어요. 영웅이 됐어요. 집안에만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네, 우리 박 대표님 저희 한번 대학 넣어줘요. 아무도 안 와. 그러니까 아무도 안 와. 맞아요. 나로 돌아가가지고 내가 누구라는 것도 잠깐 잊어버린다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어디서 막 이렇게 내가 엄마라는 것도 잃어버리고 막 몰입하고 있었는데 집에 갔더니 진짜 애도 있어. 아, 맞아. 우리 애도 있었네? 그때 정말 그 아이가 얼마나 예뻐 보여요. 그래서 우리만의 시간을 갖는 거. 그리고 그게 꼭 또 돈하고 시간을 갖는 것도 미안한데 돈까지 쓰면 더 미안하잖아요. 근데 돈을 쓰지 않아도 방법은 있어요. 네. 큰 돈이 또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저는 가끔 하기는 하지만 그 네일 케어를 하는 게 어릴 때 갑자기 이거를 하는 동안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비용이면 우리 아이한테 뭐를 할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이 딱 드니까 이거 굉장히 아까운 거예요. 다 까질 건데. 그래서 그냥 일부러 안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저도 그런 거를 다 잊어버리고 내 아름다움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선택적으로. 그걸 의식하면서 행동하는 거. 그건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그 초반에 우리 박지원 대표님이 내 자녀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제가 그 아들의 친구들이 와서 요즘 6학년이면 욕을 정말 잘하거든요. 아주 맛깔지게. 아주 맛깔스럽게. 정말 잘해서 처음에는 그게 너무 깜짝 놀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진짜 약간 예민해 있었어요. 아, 쟤네들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막 진짜 너무 화가 나니까. 그랬는데 이제 말씀을 듣고 얘네들도 진짜 좀 내가 관심을 갖고 무조건 하지 마! 욕하면 나쁜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좀 더 내가 따뜻하게 다가가서 엄마처럼 해야 되겠다. 이제 좀 변화가 저한테도 일어났어요. 근데 요즘에도 아이들 친구들이 많이 놀러 오는데 예전에는 야 욕하지 마 이제 제가 이랬거든요. 너무 화가 나서. 근데 이제 가서 방문을 딱 이제 열고 들어가죠. 자 누가 방금 뭔 말했네. 누구지 손 들어보니까 그럼 이제 자기들끼리 민망하면서 야 네가 있잖아 제가 있잖아 막 이래요. 너희들 아줌마가 다 알아. 너희 욕 되게 많이 하잖아. 그런데 욕을 하는 건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지만 기분이 되게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너희가 욕을 함으로 인해서 아줌마 너희들이 정말 좋은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왠지 안 좋은 아이들이라는 생각을 들리게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너희들 얼마나 억울하겠어. 이제 뭔가 이렇게 좀 대화를 하면서 하지마! 막 이렇게 굉장히 좀 무섭게 했다면 이제는 좀 더 따뜻하게 하지만 민망함을 주는 거죠.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애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뭔 말, 뭔 놈 막 이렇게 난리 자기들끼리 대화 자체가 그냥 욕이 반이었는데 이제 저희 집에 오면 약간 긴장을 하면서 이제 민규 엄마 좀 잘 보여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에 대한 게 좀 긴장감이 생기면서 확실히 욕을 진짜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박지원 대표님의 강의는 정말 대단한 강의구나. 그러면서 되게 더 놀라운 거거든요. 더 많은 아이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이 올라갔어요. 민규 엄마 진짜 좀 예쁘다. 근데 두 번째 요즘에 소문이 민규 엄마 성격이 진짜 좋다. 그래서 이제 민규가 되게 또 뿌듯해하고 흐뭇해하더라고요. 축하드려요. 예, 진짜 너무 감사하고 좀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만 관심 갖는 거에 더 이상 넘어가서 진짜 친구들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도 내 자녀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내 자녀의 친구들한테도 내 자녀라는 내 자식이야 라고 한 생각으로 좀 더 따뜻하게 다가가는 것 정말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아이들도 이제 우리 집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세요. 근데 다 내 아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너무 고마운 아이도 있고 어쩔 땐 안타까운 행동을 할 때도 있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또 우리 민규가 친구들도 더 많이 데려오고 그 친구들이 우리 집에 올 때 또 조심하는 모습을 보셨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뭐겠어요? 감사죠. 아줌마가 이렇게 방에서 들을 때 요즘엔 그런 말이 안 들려. 관찰이잖아요. 진짜 너무 기쁘고 너네들한테 고마워. 왜냐면 아줌마의 말이 너네들한테 이렇게 좀 존중되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너네가 아줌마 이렇게 배려해 주는구나 하는 이런 마음들이 들어서 아줌마 너네가 계속 영향력 계속 와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언제든지 힘들거나 또 놀고 싶을 때 와 아줌마 잘해줄게 이러면 진짜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르친 것을 우리 아이가 작게라도 하나라도 해줬을 때 그때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 그거 참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을 이제 살핀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음식점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은요, 그리고 이제 줄을 서 있는 모습 같은 걸 이제 보면은요, 다른 아이가 우리 아이의 줄을 서지 않을 때, 야, 여기는 줄을 서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엄마 어디 계시니?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불편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요, 오히려 그 아이한테, 엄마한테 얘기하면은 다툴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세요? 그 집에 이러는 거? 이러면은 어떤 엄마가 너무 감사해요 이러겠어요. 그 집에도 별거 없던데 뭘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볼 때 저 행동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거는 그 애한테 얘기하는 것이 단 사랑을 가지고 그 애한테 얘기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줌마가 봤는데 줄을 지켜줬으면 좋겠어. 그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 아줌마 뭐라 그랬지? 아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다시 돌아가면 아이들의 얘기 속에서는 굉장한 배움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아이처럼 듣게 되면은요, 정말 아이들은 굉장히 존중받을 만하고 때로는 존중을 넘어서서 존경할 만하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아이들의 이야기에, 그러니까 내 아이한테만 관심을 갖지 않고 내 아이를 둘러싼 다른 아이들한테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은요, 대화거리가 어떨까요? 상당히 풍요로워져요. 상당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토론도 할 수 있고 토의도 할 수 있어요. 토론과 토의가 이제 다르잖아요. 토론도 할 수 있고 토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화 속에서 아이들은요, 여기에 오면 편안하다. 여기에 오니까 내가 마음을 놓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아이들은 절대 상대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민규 엄마가, 이민아 대표님이 민규 친구들 왔을 때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있다는 게 참 기쁘고, 그게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우리 아이만 잘 키워서 잘 사는 세상은 이미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참 기쁜 소식이네요. 네,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강의를 한번 다뤄봤어요.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사실 배움이라는 건, 인간의 기억은요, 항상 망각과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잘 기억될까를 한번 보면은요, 여러분 광고 같은 거 보면 그냥 딱 야, 그 광고 죽이더라 하는 어떤 감각만 남지, 거기에 누가 무슨 옷을 입고 나왔고 어떤 말, 디테일하게 기억 안 나잖아요. 그런 감각 기억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뭐 이제 모르는 전화번호 있으면 114 같은 데 전화해서 뭐 거기 몇 번인가요? 그럼 거기서 기계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럴 때 뭐 02, 1, 2, 3, 4, 5, 5, 6, 7, 8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때 누가 말 걸면 확 까먹잖아요. 그죠? 그게 단기 기억이에요. 단기 기억은 뭐냐면 그냥 반복해서 외우면 단기 기억이 다 남아 있어요. 근데 며칠 뒤에도 그 전화번호 기억해요? 못하죠. 왜 기억 못할까요? 분명히 그때 알았는데 그때는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누구를 한번 만나도 그 다음번에 그때 그 말 하셨는데 그 아이는 어떻게 됐고, 어머 그때 머리가 요 정도, 그 되게 잘 기억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요, 그렇게 오랫동안 누구에 대해서 기억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의미를 되새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아이의 그 모습을 떠올렸었지, 그때 내가 이걸 내 삶에 이렇게 적용을 했었지 하는 어떤 의미로 변환이 되면은 그것은 우리의 장기 기억 속에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보면은요, 시간의 기억대로 세태가 된다면, 우리의 기억이 세태가 되면 기억하지 못할 일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3살의 일을 기억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7살 때 일을 다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먼 훗날 아이들이 얘기할 거예요. 엄마, 나 7살 때 말이야. 그러면 걔가 8살, 9살 다 기억할까? 그렇지 않아요. 걔한테는 그게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들이 먼 훗날, 엄마, 나 7살 때 그때 엄마가 나 손 뿌리치고 걸어갔었잖아.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아이한테는 그게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 나한테는 불편한 기억이죠. 근데 또 의미 있는 기억 중에 나를 기쁘게 하는 걸 수 있어요. 엄마 그 8살 때 엄마 나 울 때 엄마가 나 엄청 안아주고 나 뽀뽀해주고 그래서 나 되게 편안해졌었잖아. 그것도 그 아이한테는 아주 좋은 기억으로 의미가 있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의미를 아이한테 남겨야 되느냐. 이 의미, 아이한테 슬픔을 줬던 의미는 다 없애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슬픔을 통해서도 배우고 기쁨을 통해서도 배우죠. 단지 우리의 두려움인 거예요. 아이한테 좋은 것만 줘야 된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줄 수 없어요.
좋은 것만 주는 엄마 아빠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단지 우리 아이가 좋은 기억 속에서 또 슬픈 기억 속에서 행복했던 기억 속에서 고통스러웠던 기억 속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힘을 쓰는 엄마였으면 좋겠고요. 그러자면 우리의 삶부터 좀 더 의미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11강 동안 열심히 다룬다고 다뤘지만 또 더 다루지 못한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궁금하시거나 아이하고 키우면서 이런 것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웠으면 좋겠다,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인터넷 검색창에 맘스 라디오를 이렇게 치시면 박지연의 공감톡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우리 태연쌤하고 또 같이 진행하니까 매주 또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주 동안 또 감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